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알아보고 있는데요. 월요일인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웹캠으로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시장 분위기 먼저 좀 살펴보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와 미증시 함께 정리해 주세요. 네,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지난주 금요일이죠. 이 6월 16일 종가가 2625포인트였습니다. 제가 그 전주도 그렇고 계속 말씀드렸을 때 조정이 나올 법한데 조정이 안 나오고 사실 상당히 좀 시장이 잘 버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왔죠. 사실 기다렸던 조정은 아닌데 나올 듯 하다가 안 나왔던 게 드디어 나왔는데요. 2625포인트로 6월 16일 종가 마쳤는데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6월 23일 금요일의 종가는 2570포인트입니다. 약 한 55포인트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 일주일간 이 조정을 받았는데 이 조정의 폭이 굉장히 큰 폭은 아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장은 조금씩 좀 흘러내리고 있는 힘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아래로 스물스물 좀 늪에 빠지듯이 늪으로 내려가듯이 이렇게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가 이평선들을 좀 많이 이탈을 하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코스피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지난주 금요일 6월 16일은 2600포인트 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을 보면 2600선 아래로 내려오면서 2570포인트, 그러니까 30포인트를 2500, 600선에서 아래로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주가도 떨어졌지만 거래 대금도 줄어들었습니다. 월화수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락하지만 그래도 10조 원 이상의 거래 대금을 보여줬는데 목요일과 금요일은 거래 대금이 급감했습니다. 목요일이 8조 9천억, 금요일이 8조 5천억으로 거래 대금이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좀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5거래일 동안 1조 1천억이 좀 넘는 금액을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기관도 6천억 넘는 이 매도를 보여주면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시장을 매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시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주가 같은 차트적으로도 본다고 하더라도 6월 9일 내내 양봉이 있었고요. 6월 10일부터는 12일부터는 주가가 사실 좀 거의 고점을 찍고 2650선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좀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평선도 지난주에 5일선과 11선, 21선 모두 다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61선이 조금 넓게 보면은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주에 조금 더 하락한다라면은 2550선보다 조금 아래가 61선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매도를 했다라고 가장 큰 금액으로 매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관 쪽으로 좀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본다라면은 연기금의 매도세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가 6월 22일 그러니까 목요일 날만 1,400억 순매수를 했지 나머지 날들은 계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면서 기관 순매도의 중심에는 좀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그 전주부터도 좀 연기금이 매도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부분 좀 특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섹터별로 좀 살펴본다라면은 외국인은 화학과 의약품, 은행주를 매도를 했는데요. 화학 같은 경우는 LG화학도 그렇지만 정유주들까지도 전체적으로 화학주와 정유주 모두 다 좀 큰 폭으로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바이오주도 그렇고요. 은행주들까지도 이 세 섹터가 매도가 좀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또 이 운수장비주, 그러니까 자동차는 어느 정도 좀 선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그 외에 자동차 부품주들까지도 자동차 쪽으로는 좀 매수를 하고 그리고 두산그룹주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매도하는 섹터를 좀 살펴봤을 때 기관이 이 전기전자 섹터를 좀 집중적으로 순매도를 했는데요. 기관은 조금 팔기 쉬운 그런 섹터들과 종목들을 대체적으로 좀 매도를 하면서 지금 자리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면서 현금을 좀 확보하는 그러니까 매매 패턴을 보면 외국인은 조금 더 길게 매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조금 더 짧게 매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지난주 같은 경우도 코스피 시장에서 여실히 좀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이런 주간 매매 종목을 좀 살펴본다라면은 삼성전자는 매수를 하고 SK하이닉스는 매도를 했다.
사실은 이 최근의 특징을 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거의 좀 같이 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강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좀 다르게 보면서 이 매매하는 이런 특징적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매수하는 종목 중에서는 제가 좀 전에 이 두산그룹주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두산 밥캣 사실 좀 집중적으로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고요. 이 자동차와 조선주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징적인 부분들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번 조정을 받았죠. 한번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슈가 있으면서 조정을 받았었다가 실적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잘 나오고 판매도 잘 일어난다. 그래서 가격에 부담이 좀 적다라는 특징이 있었고요. 조선주 같은 경우도 본다라면은 가격이 뭐 최근에는 사실 조선주들 좀 많이 올랐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가격적인 부담이 좀 덜하고, 그리고 시장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가총액이 큰 이런 대형주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자동차도 샀지만 지수를 많이 올려놓지 못했고요.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뭐 시가총액이 작다는 표현이 그래도 뭐 몇 조 단위의 시가총액이지만, 그래도 다른 전기전자 섹터에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좀 작기 때문에 시가총액, 그러니까 지수에는 영향을 좀 덜 미치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이 외국인의 매수에 좀 가담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특징적인 부분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NC소프트와 크래프톤, 이 두 종목 사실 주가가 오르지는 못했습니다만 게임주를 외국인이 이 두 종목을 좀 샀다라는 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는 매도를 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이 두 종목은 매도 1위와 4위입니다. 이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최근에 사실 매우 좀 힘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이버와 카카오도 외국인이 좀 매도를 했다. 네이버 같은 경우 5거래일 연속 매도고요. 카카오는 사실은 언제부터 매도인지 한참 좀 내려가야 됩니다. 6월 13일부터 매도가 시작됐습니다. 이 두 종목, 그러니까 플랫폼까지도 좀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좀 전에 제가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가격 부담이 좀 덜 하거나 지수를 크게 올려놓지 않는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지수가 더 올라가는 게 외국인도 시장의 지수가 많이 올라가는 게 부담이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매수를 했고,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종목들은 좀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기관 매수 종목 살펴본다라면 제가 좀 전에 두산 밥캣 외국인 매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관도 두산 밥캣 좀 더 적극적으로 5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이브와 현대로템, 기아까지 사실 섹터별로 묶기가 좀 어려워요. 기관의 순매수가. 그만큼 기관은 전체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좀 팔고 있는 모습이고, 지난주 일주일 동안 어떤 종목 순매수 1위냐를 봤을 때 압도적인 1위가 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은 좀 하방에 좀 베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매수하는 종목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매도하는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전자, 카카오와 네이버는 이 외국인과 기관 모두 같이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오면 코스닥도 코스피처럼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처럼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매도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그에 준하는 5거래일 중에 4거래일 매도했고요. 목요일 하루만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은 월화수 매도했고요. 목금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5거래일 동안 이 코스닥도 전체적으로는 거래 대금이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외국인과 기관도 매도세에 좀 더 가까운 모습. 차트상으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코스닥도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곤 있지만 21선에서 살짝 지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곤 있고요. 소폭 조정이지만 그래도 코스피만큼 좀 좋지 않은 그런 수급이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주일간의 이런 수급적인 모습들을 살펴본다라면은 코스닥도 이 외국인들의 수급, 사실 특징적인 부분들은 좀 묻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매수 종목에서는 특히나도, 코스피도 그랬지만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을 본다라면은 엔터주가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JYP 엔터와 YG 엔터, 이 두 종목 매수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이 메디톡스와 바이오플러스 이 두 종목을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매도하는 종목으로 왔을 때는 매도는 1, 2, 3위가 딱 눈에 띄는데요. 2차 전지 매도했는데 에코프로비엠, LNF, 에코프로까지
이 세 종목, 뭐 가장 2차전지 대표되는 코스닥에서 대표되는 이 세 종목을 매도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반도체에서도 뭐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 심텍과 리노공업도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관으로 넘어왔을 때는 이 2차전지 이 대표 종목인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매수를 했고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인 이오테크닉스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매도에서는 좀 특징적으로 이 엔터주들, JYP 엔터, SM, YG 엔터, 이 엔터 3사 모두 다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오늘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에 대해서 특징을 묶는다라면은 이 매수한 종목에서 좀 섹터별로 묶기가 만만치 않죠. 그만큼 매수하는 금액이 좀 적었고요. 전체적으로 좀 매도에 좀 더 가까운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매도 쪽에 이 가격적인 부담이 좀 높은 종목,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까지 와보면 국내 증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굉장히 크게는 아니었지만 계속적으로 흐르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증시도 스물스물 점진적으로 좀 아래로 하방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굉장히 큰 악재가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폭의 뭐 몇 퍼센트의 조정 이렇게까지는 안 나왔는데 계속적으로 좀 큰 악재 없이 계속적인 지속적인 하락의 모습이 나왔고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계속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는 뭐 6월은 잘 넘어갔는데 이 7월 금리 인상 굉장히 유력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금리 인상 한 번 더 한다. 그럼 5.75%거든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경제 지표 나오는데 경기 우려감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유럽에서 50bp 인상했고요. 뭐 이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특징적인 부분이 안 그래도 시장 좀 긴장하고 있는데 테슬라에 대해서 투자 의견 하향하는 이런 이 코멘트들이 두 군데서나 나왔습니다. 이 테슬라가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전기차 조정 받았는데 국내 증시 그래서 2차전지 같이 조정받을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줬기 때문에 테슬라로 인해서 국내 2차전지까지 조정을 줬습니다. 이 테슬라도 그랬지만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 다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 대체적으로 조정이 있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처럼 반도체 종목들 대체적으로 조정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와 사실 좀 비슷하게 하락하는 모습으로 미국 증시도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가운데 수급적인 흐름에서만 읽어보더라도 선별적인 투자가 이제는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기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도 중요한 이슈나 경기 지표 발표들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 주목해봐야 될까요? 네,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걱정으로 작용했던 것들을 이번 주에도 계속적으로 좀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주초 월요일과 화요일 제조업 지수가 나오는데, 월요일에는 미국 6월 댈러스 여는 제조업 지수, 화요일에는 미국 6월 리치몬드 여는 제조업 지수가 나옵니다. 이 제조업 지수가 침체가 된다라면 경기 우려감 계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월요일 유럽 중앙의 ECB 포럼이 시작을 합니다. 뭐 좀 더 중요한 건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리겠는데, 유럽 중앙의 ECB 포럼이 시작을 하고, 화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뭐 경제 지표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5월 내구재 주문, 그리고 6월은 CB 소비자 신뢰지수, 그리고 5월 신규 주택 판매와 건축 허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소비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미국에서 이 소비자들이 소비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들 화요일 날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캐나다 5월 소비자 물가지수까지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요일 같은 경우는 유로존 5월 M3 및 뭐 가계 기업 대출도 나오고, 미국 5월 도매 재고, 소매 재고 나오는데 무게중심은 그 다음입니다. 제가 월요일 날 ECB 포럼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일 날은 ECB 포럼에서 페드, ECB 그리고 BOJ의 의장까지 이 모두 다 발언을 하게 됩니다. 경기가 어떻다, 경제가 안 좋다라는 얘기 하겠죠. 그리고 금리 인상 얘기도 할 텐데, 지금 이 FOMC에서 미국에서는 계속적으로 2회 금리 인상 얘기 계속하고 있죠. 아마 이날도 2회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라면은 금리에 대한 우려감 수요일 날 다시 작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반도체주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수요일 날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합니다.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상당히 좀 좋다라면 반등을 할 텐데, 반도체주들은 특징이 있어요. 이 시장 예상치를 많이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 실적 굉장히 좀 중요하지만, 이 반도체주의 드라마틱한 반등까지는 만들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목요일 날 본다라면은 유로존 6월 소비자 신뢰지수, 미국의 1분기 GDP 확정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나이키의 실적 발표, 나이키 실적은 소매 판매, 이 소매 쪽에 있어서의
그런 생산 활동과 판매 활동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많이 참고를 하는데 나이키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위원회 발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로 넘어가면 수요일에 22 포럼 의장들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은 중국 6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도 있고요. 유로존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의 5월 개인 소비와 개인 소득이 있는데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거보다도 미국의 5월 PCE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이전에는 헤드라인은 YOY 기준으로 4.4, 코어는 4.7이었는데 이 PCE 물가지수 사실 시장의 예상치를 최근 추세가 크게 벗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워낙 중요한 물가 지수이기 때문에 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초에는 그러니까 제조업 지수, 수요일에는 의장들에 대한 발언, 금요일에는 PCE 물가 지수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국 금융인사들의 입이나 경기 흐름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 시즌 다시 또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이 부분 일정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이번 주 시장 전략도 국내 증시와 미증시 나눠서 간략하게 알려주세요. 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2600 다시 돌파하기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2600 이하에서 소폭 하락 혹은 횡보 정도의 모습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격 부담이 낮은 일부 종목들 위주로만 종목 선택이 더 어렵고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만 매수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 증시에서 악재가 발생하는 섹터가 나온다면 국내 증시 여지없이 반드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커플링 정도 특히 악재 쪽에서는 굉장히 좀 크다라는 부분들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증시도 경기 침체 관련된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조업 지수가 부진하다라면 증시는 계속적으로 좀 부진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도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인데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들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 염두를 해 두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호재보다는 악재, 시장이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닝 인사이트 시간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제 상반기의 마지막 주로 시작이 되겠는데요. 조금 전 전략에서 말씀드린 중요한 이슈들 체크해 보시고요. 장마가 시작됐죠? 그러니까 장마 기간 피해 없도록 함께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 잘하세요. 고맙습니다.